영남권을 휩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일제히 기도와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단 JMS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PD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20억 규모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140년 전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업적을 기리며 1885 아펜젤러 선교길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 주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영남권을 휩쓴 산불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의도 면적의 124배가 넘는 산림이 손실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기록됐는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신속한 진화와 피해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 등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피해 면적은 약 3만 6천 헥타르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이날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5mm 안팎의 적은 강수량으로 진화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도와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은 교단 산하교회에 긴급 서신을 발표하고 산불이 조속히 진화돼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 내 교단 소속 교회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전소된 교회와 사택, 성도 가정을 돕기 위한 모금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서신을 통해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특히 이번 산불이 대부분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산불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날 긴급 기도를 요청한 데 이어 27일 열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도주의를 지정하고 각 연회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을 피해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저 아랫역에는 산불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탄핵 정국 때문에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이 재난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갈라지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좀 대처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교계 연합기관들도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경북 의성과 경남 창녕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피해 지원을 독려하는 서신을 발표하고 모든 회원교단에 모금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28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검찰이 이단 JMS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조성현 PD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PD는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 방영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조 PD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조성현 PD는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무혐의, 불기소 처리됐던 동영상 문제를 또다시 문제 삼은 마포경찰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역 경찰서가 해당 지역에 거점을 둔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왜 경찰이 JMS를 비호해야 했는지 나는 시다 시즌2를 통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도 1,000명이 넘는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정된 규모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불경본부 이주연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 해운구의 A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성도들이 교회 출입구와 마당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담임 목사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3년째 심화하고 있는 비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회 몇몇 장로들과 집사들은 지난해 4월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대위는 2024년 상반기 회계 자료까지 살펴본 결과 추정된 횡령 규모만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약 14억 원의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자 수입 입금 누락 한 1,500만 원, 경상비 무단 지출 7,600, 원림장학금 미지급 2,600, 교회 명의 통장 불법 인출 3억 1,800 등을 해서 20억 원 이상이 횡령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비대위는 비 담임 목사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비대위는 올해 1월 담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혹이 잘 해결되어서 이전처럼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측은 비대위 측이 제기한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 간 알력 다툼이 이 같은 의혹으로 번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쓰신 거는 맞다고 돼 있던데 그것도 맞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교회 돈을 쓰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횡령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무고인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 쪽에서 약간 무고로 그렇죠. 무고로 보이는 거죠. 어... 교회 간의 네. 알력 다툼 같은 거고요. 해당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으로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참고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1885년 4월 5일은 서양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한 날입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며 인천 중구는 1885 아펜젤러 선교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앞장섰다고 합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 제물포항에 서양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펜젤러는 구한 말에 활동한 1세대 개신교 선교사로 내리교회와 배제악당을 설립하는 등 인천 중구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40년이 지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물량로 일대의 명예도로명 1885 아펜젤러 선교길을 부여했습니다. 아펜젤러가 1885년 제물포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100주년 기념 탑을 지점으로 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업적을 기리는 계기가 되고 순례자 등의 방문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명예도로명은 인물과 기업 등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을 고려해 특정 도로 구간에 부여하는 상징적 명칭으로 법정 도로명은 아니지만 지역의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도로명이 지어지기까지 인천 중구 내리교회의 노력이 컸습니다. 내리교회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인천 중구청에 명예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료 발굴과 면담을 거쳐 지난 13일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명예도로명 부여를 승인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입항이라든가 우리 내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독교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또 우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도로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는 좀 만시지탄이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여된 명예도로는 인천 중구 제물량로 일대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의미가 담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기점으로 1.8km 구간이 1885 아펜젤러 선교길입니다. 1.8km의 구간은 시작점을 지나 인천 중부경찰서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에서 종료됩니다. 내리교회 김은규 담임 목사는 이번 도로명 부여를 통해 140년 전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순수한 정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뭐 화환도 준비하고 또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할 터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이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너무나 쓸쓸하게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14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140주년이 1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입항했을 때의 그 순수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5일 제14회 제물포 문화선교축제를 개최하고 1885 아펜젤러 선교길 거리 행진을 비롯해 도로명 현판 제막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각각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 주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오는 30일 오후 3시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 목사가 감리회 목회자가 바라본 언더우드 선교사를,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가 장로회 목회자가 바라본 아펜젤러 선교사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어서 임희국 명예교수, 오영교 교수, 서종원 교수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두 교회가 주일 3부 예배를 교환 예배를 드리며 연합정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북전주노회와 전북서노회가 제99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향후 목회 방향과 교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전주노회 정기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완주 3기교회 최기신 목사는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이어가야 한다며 물질이 아닌 섬김의 자세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주울림교회 김정선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서노회는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정기회를 열었고 임원 선거를 거쳐 주 함께하는 교회 이대근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각 교단에서는 노회 정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 학생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캠퍼스 보도에 필사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침례교 캠퍼스 선교회 등 기독교 사역단체 소속 학생 70명이 성경 필사에 나섰고 요한복음 전체 879절을 분필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캠퍼스 전역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사파와 함께 기록했고 이 활동의 궁극적인 이유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존재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경 필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사태 이재민 구호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행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대행은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확산 주요 원인으로 초기 진화 실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용량 5,000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합니다. 인력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탓에 산불 진화의 핵심은 헬기에 달렸지만 현 산림청 물량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4,000명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3,947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1.6% 증가했습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1년생부터 1996년생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정년기에 진입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와 70대가 뒤를 이으며 고령 개인 파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서울시 복지재단은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파산면책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라며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해외 기후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산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과 유럽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단체는 올해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감소해 화재 위험을 키웠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클리마미터는 이번 기후 상황은 상당 부분 인위적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고 자연적 요인은 제한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서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수일간 이어지며 주민 8천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프리먼스 폴리 국제학 연구소 연구원은 동맹국의 군사적 역량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해당 관세 부과 조치는 4월 2일부터 발효하고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현지 시간 24일 2025 연례위협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전략무기를 정권 안정과 국가 자존심의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털시 게버드 D&I 국장은 북한이 언제든 또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력과 위상을 강화해 사실상 핵능력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더 강해지면서 동쪽 지역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돼 서쪽에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2도, 부산 15도, 대구 14도, 제주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긴급 서신을 발표하며 조속히 산불을 진압하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촉구했는데요. 긴급 모금과 구호활동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재앙과 같은 불길이 하루빨리 사그라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